위클리 차이나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우선 교수님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란과 중국은 아주 특수관계다, 동맹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은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네, 그 남다른 위기의식 혹은 위기이면서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예의주시, 정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것, 1월 달에는 베네수엘라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결국 우리 중국의 목을 겨냥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대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단순한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동의 맹주이면서 중동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과도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이란을 건드린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 이란에서 원유를 갖고 오는 것이 중국 전체 원유 그 수입량의 13% 정도가 되거든요. 정말 무시 못할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도 베네수엘라처럼 쉽지 않게 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원유 공급망이 좀 막히게 되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기의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기회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 과연 어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할까요? 저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중국 쪽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이거나 중국 쪽에서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은 이번에 이란을 미국이 공격한 다음에 바로 국제사회에서 유엔 등을 포함해가지고 정당하지 않다,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국제 수호 천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은 미국이 스스로 자기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약화시켜가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지위가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란의 공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왕이 외교부장은 이제 러시아하고 통화하면서 아무리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하메네이 이야기죠. 이제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이제 제거하거나 그리고 영토 주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파괴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그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미국이 그것 때문에 뭐 중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 냉혹한 국제 참 이제 이런 질서를 우리가 그대로 실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까지는 비판은 하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미룬다 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있죠. 있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저러면 안 된다면서 반미의 선봉의 서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평화라든가 세계 윈윈 같은 것은 우리 중국이 주도할 수 있다. 중국과 더 교육이라든가 교류를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까지도 자기들 멋대로 체포해가고,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폭사시키는 이런 극악한 행동을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이 환영을 한다? 야,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과연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뭐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금 누가 답답해집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3월 뭐 31일 그리고 4월 1일, 2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전쟁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더 손해가 됩니까?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에 더 매달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를 갖다 좀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고개를 숙이면서 다가오는 형국인데, 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또 다지면서 또 미국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중 정상회담 할 필요도 있는 것인데, 미국에 의해서 이와 같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인상 쓰면서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맞이했는데 또 불편한 얘기 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 미중 정상회담의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국제정치학자로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생포해서 미국으로 데려갔고 이번에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서 이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미국 공격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자기들 기준으로는 적성국에 대해서 아예 제거 작전을 하거나 정권 붕괴시키는 것.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보면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할까? 또 중국과 러시아도 그러면 주변국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탄압하면서 정권 자체를 아예 이렇게 이제 붕괴시킨 또 적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를 떠나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랑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돼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 일반적인 자유민주 국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유엔이 왜 있습니까? 국제법이 왜 있습니까? 유엔 헌장 51조 예방적 선제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예방적 선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긴박한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 국민, 미국의 국가안보에 아주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마두로라든가 하메네이에 대해서 뭐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이죠. 독재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버지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왔고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리 답답하고 하더라도 유엔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국제사회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나갔어야 되는데 힘이 가장 강하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에 그렇게 친다면은 그것도 합리화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의 국제평화 국제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만행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네요. 위클리 차이나였습니다.